빅몬스터입니다. 챔피언스리그 2경기 올프렌 실패했네요. 파리는 2번 연속 골대를 맞추는 불운과 덴벨레가 빅찬스들을 모두 놓쳐버린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실점 장면도 마르키뉴스가 빠르게 오프사이드 트랩을 맞추지 못한 게 화근이 되면서 여러모로 정말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2차전은 파리 홈에서 펼쳐지는데 도르트문트는 주말에 리그 일정이 있고 수미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파리는 푹 쉬고 2차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여전 결승 진출팀은 파리 생제르맹을 예상하고요. 그럼 오늘은 2경기 분석 준비해봤는데 올킬을 기원하면서 오늘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지난 맞대결은 이후 11라운드 경기였고 당시 첼시가 니콜라 잭슨의 헤트트릭에 힘입어 1대4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스코어에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려운 것이 토트넘은 크리스티안 로베로와 데스틴 우도기가 퇴장을 당했었고 미키 반더벤과 제임스 메디슨이 부상으로 교체되는 등 굉장히 어수선한 경기였고 포스텍 감독은 수적 열세 상황에서도 오히려 뭐 아니면 도식의 공격적인 전술로 추가 시간에만 2골을 실점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시즌 첼시는 정말 꾸준하게 일관되지 못한 모습으로 FA컵 준결승 맨시티전과 아스날, 아스톤빌라로 이어지는 리그 일정에서 0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최근 공식차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5대0 대패를 당했던 아스날전은 경기 내용에서도 처참했는데 가장 큰 패배 요인은 아스날에게 자신들의 빌드업 시스템을 완전히 간파당했던 것이었고 해법을 결국 찾지 못한 채 실책성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면서 크게 무너졌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직전 빌라전에선 빌드업 시스템을 완벽하게 개선한 모습이었는데 첼시의 공식 포메이션상으로는 백포 기반의 포메이션이었지만 빌드업 상황에서 바디아실, 티아고 실바, 찰로바가 변형 백3 대항을 만들었고 레프트백 쿠쿠렐라가 인버티드 풀백 임무를 받아 중앙 쪽에서 많은 빌드업에 가담해주면서 첼시 정리가 수월하게 풀렸던 경기였습니다. 스코어상으로는 2대2 무승부였지만 첼시가 빌라파크 원정에서 무려 72%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 시도는 21번이 있었을 정도로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경기 내내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빌드업 시스템을 또다시 설을 봐야 할 포체티노 감독입니다. 직전 경기 막판 티아고 실바가 부상으로 이슈되는 장면이 있었고 이번 경기 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찰로바가 다시 센터백 자리로 이동해야 하면 라이트백 포지션은 리스 제임스와 말론 비스토가 부상이기 때문에 지난 아스날전 자신의 첫 선발 데뷔전에서 선제 시점 당황부터 시작해 치명적인 패스 미스로 5대0 대패에 크게 일조했던 RP 길크리스트가 또다시 라이트백 자리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시즌 챔스 진출 마지막 티켓 한 장을 두고 빌라와 치열한 경쟁 중인 토트넘은 현재 리그 5위를 기록 중이며 4위 아스톤 빌라보다 2경기 덜 치르고 승점 7점을 뒤져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뉴캐슬 아스날로 이어지는 일정에서 모두 패배했고 남은 리그 일정에서 이번 첼시전을 포함해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 일정이 남아있는데 남은 일정을 고렸을 때 토트넘이 4위 경쟁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도기가 훈련 중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고 대체 자원이 벤 데이비스까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전문 레프트백 자원이 모두 이탈한 상황인데요. 대체 자원으로 에메르슨 로얄이 이번 시즌 레프트백 포지션도 몇 번 보긴 했었지만 정말 어딜 갖다 넣어도 참 애매한 선수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전 아스날전에선 전반전에만 3골을 실점했는데 그중 2골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던 실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보여준 경기력에 비해 굉장히 불운했던 경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15분에 호이비를 자책골로 선제 실점을 하긴 했으나 20분에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완벽했던 헤더가 골포스트를 강타하는 불운이 있었고 22분 반더벤의 득점이 VAR 끝에 취소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선제 실점 이후에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지만 모두 무산되었기 때문에 아스날 쪽으로 경기 분위기가 많이 기울었던 경기였죠. 하지만 후반전에 아스날의 에너지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2골을 따라갔던 토트넘이었지만 끝내 패배했습니다. 최근 토트넘들의 공격진들의 폼이 들쭉날쭉한 모습인데 제임스 메디슨의 폼이 좀처럼 올라오고 있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시즌 초반에 토트넘이 메디슨을 기점으로 보여줬던 빠른 템포 공격 패턴들이 지금 거의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스탠퍼드 브리지는 토트넘에게 있어 정말 악몽 같은 곳이었던 게 첼시 홈에서 펼쳐진 지난 33번의 맞대결 중 토트넘은 단 1승만을 기록했는데 지난 17-18 시즌 당시 포체티노의 토트넘이 1대3 승리를 기록한 것이 유일한 승리입니다. 또한 콜 팔머는 최근 홈에서 치른 5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했으며 무려 11골을 기록했고 최근 2경기 연속 헤트트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번 홈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록도를 정합해보면 당연히 많은 베팅 금액이 첼시 쪽으로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첼시에는 1군에 무려 13명의 부상자가 있다는 점에서 선뜻 손이 가지 않으며 개인적인 느낌으로 토트넘의 승리가 더욱 땡깁니다. 요즘 데이터를 토대로 픽한 것보다 느낌대로 픽한 것이 승률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엔 제 감을 믿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역배당을 받은 토트넘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로마 레버쿠젠의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맞대결입니다. 로마는 지난 1월 무리뉴 감독을 성적 부진으로 경질했고 새로운 감독으로 구단 레전드 출신인 다니엘레 데로시를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감독 교체 효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데로시는 9위까지 떨어져 있었던 로마를 5위까지 끌어올렸으며 유로파리그 4강 진출에 성공하며 부임 이후 지난 공식전 19경기에서 12승 3무 3패로 굉장히 좋은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바뀐 UEFA 룰에 의해 세리에는 리그 5위까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되었는데 현재 로마가 5위이긴 해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아탈란타의 맨추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정이 레버쿠젠, 유벤투스, 레버쿠젠, 아탈란타로 이어지는 중요한 일정의 연속이라 이 기간을 과연 로마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가뜩이나 빡센 일정에
휴식 간격도 3-4일 간격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데로시 감독은 현재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로 최근 로마 경기들을 보면 60분 이상부터 에너지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한눈에 느껴집니다. 레버쿠젠은 리그 5경기를 남기고 리그 조기 우승을 확정지었지만 분데스리가 최초 무패 우승 타이틀에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웨스트햄, 도르트문트, 슈투트가르트로 이어지는 일정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 3경기에서 나온 동점골들의 시간대를 보면 웨스트햄전에서 89분 프림퐁의 동점골이 있었고 도르트문트와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모두 경기 종료 직전 세트피스 상황에 만들어낸 동점골이었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정말 하늘이 무패 기록을 뚫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끈질긴 모습인데요. 참고로 이번 시즌 레버쿠젠이 88분 이후 기록한 득점은 무려 17골로 경기 막판 집중력이 엄청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좁히 말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위닝 멘탈리티를 지닌 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레버쿠젠의 경기력은 확실히 아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고무적이라는 전술의 핵심 그라니트 자카가 직전 경기 카드 누적 징계로 결장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휴식을 가졌고 공격의 핵심 플로리안 비르츠는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모두 교체로 출전하면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번 4강 1차전을 앞두고 정말 철저하게 체력 관리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장날 명단을 보면 로마는 크리스 스몰링과 로멜로 루카쿠가 부상이고 제키 셀릭이 지난 8강 2차전 받는 레드카드로 출전할 수 없는데요. 루카쿠는 데로시 감독의 피셜에 의하면 1차전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레버쿠젠은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부상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 베스트 전력을 가동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레버쿠젠이 토너먼트에 올라온 이후 지난 16강 카라박 원정이나 8강 웨스트햄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번 4강 1차전은 무려 7만 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전 원정 경기들에 비해 레버쿠젠이 받는 압박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마가 데로시 감독 부임 이후 기세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승률을 기록한 것과는 달리 결과가 경기력에 비해 운이 따랐던 경기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며 레버쿠젠 역시 최근 무패 기록을 이어온 것이 기적이라 느껴질 정도로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 또 로마에 비해 레버쿠젠의 로테이션이 더욱 잘 이루어졌다 생각하기에 체력적으로 확실히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레버쿠젠의 무패 코인을 끝까지 한번 타보고 싶어 안전하게 레버쿠젠의 플러스 0.1 팁 승리로 추천드립니다.